스파이 미션 와크와크. 안녕, 무비걸TV의 미소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예요.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결성된 위장가족인 스파이 아버지 로이드, 암살자 어머니 요르, 초능력자 딸 아냐, 각자의 목표를 위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퍼레이션 올빼미 작전을 위해 첫 가족여행을 떠나던 중 아냐는 열차 안에서 수상한 초콜릿을 발견하고 이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초콜릿, 그리고 여행지에서 생기는 해프닝. 세계의 영웅은 바로 이 가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명탐정 코난 같기도 하고 짱구 극장판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때문에 다소 과한 장면도 많이 보였는데요. 가족들과 다 같이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극장판으로 스파이 패밀리를 처음 접한 유입층들을 배려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똥신이 등장하는 장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개그 코드를 저격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영화 초반 부분에서는 애니메이션과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극장판이다 라는 연출을 보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천천히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4D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화가 개봉한 날짜인 3월 20일에 CGV에 가서 더빙판으로 관람했습니다. 특전도 받았고요. 굿즈 컴보도 뽑았어요. 자료화면 보시죠. 총평 나갑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보기 좋은 영화다. 두 번째, 예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다음 극장판이 기대돼요. 네 번째, 아냐는 귀엽습니다. 다섯 번째, 똥신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늘은 3월 20일에 개봉한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보시고 싶으신 영화 리뷰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농구 좋아하세요? 안녕! 무비걸TV의 미소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백호 생일을 기념해서 2023년 1월 4일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슬램덩크는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상고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만화인데요.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은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전개해서 산왕전 경기와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전개됩니다.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는 바로 친형인 송준섭의 이야기인데요. 과거 농구 유망주였던 송태섭의 형인 송준섭을 송태섭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둘의 비밀 공간에서 상황 잡지를 보며 송태섭이 형에게 묻습니다. 형은 산왕에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그 반대야. 산왕에게 나는 이기고 싶어. 그리고 북산이 산왕을 이기면서 송태섭이 송준섭의 꿈을 이뤄준 거죠. 원래 극장판 만화영화는 원작으로 자막을 선호하지만 슬램덩크는 꼭 더빙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더빙에서 뚫어 송태섭! 이 장면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스케치로 시작하는 오프닝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북산과 산왕전 경기의 결말은 모두 아시잖아요. 하지만 박진감 넘치게 연출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경기가 끝난 후 패배를 겪은 정우성이 신사에서 새로운 자극을 빌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원작자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각본 감독을 직접 맡아 제작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의 인터뷰에서 원작과의 차별점과 카툰과 영화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백호, 태웅, 치수, 대만에 비해 비교적 존재감이 적었던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만화 속에서 경기 중 해설, 주요 대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전개됐지만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인터뷰에서 말한 농구다움을 우선시했다는 점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것 같네요.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경기 장면과 로테이션 되면서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처럼 큰 지루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슬램덩크를 읽던 이들이 어느새 자라 경제활동을 하는 30, 40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만화책으로 읽던 슬램덩크가 극장판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추억이란 꿈에 든 어른들의 반응은 역시나 폭발적이었죠. 누적 관계수가 무려 480만을 넘기며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슬램덩크의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평가받던 산왕전을 극장판으로 제작했던 점도 여기에 플러스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종이에서만 보던 산왕고 친구들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겐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총평합니다. 첫 번째,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 두 번째, 슬램덩크는 추억이다. 세 번째, 더 세컨드 슬램덩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게 고등학교 농구부인가요? 신인 아이돌 그룹인가요? 다섯 번째,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 저는 지금입니다. 이노우에 타케이코 감독님, 더 세컨드 슬램덩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친구들의 경기가 끝난 후 일상 이야기라도 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은 4월 1일 백호의 생일을 맞아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리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마음을 불태워라. 안녕하세요. 무비걸TV의 이소입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마음을 불태워라.
안녕하세요. 무비걸TV의 미소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랭고쿠 쿄주로의 생일을 맞이해서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혈기로 변한 여동생 네즈코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기살대가 된 탄지로,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제니츠 이노스케와 함께 임무 수행을 위해 무한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기살대 최강검사 영주 랭고쿠 쿄주로. 이들은 무한열차에 숨어있는 혈기의 존재를 직감하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혈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더빙판을 시청했어요. 당시에 기멸의 칼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친언니에게 끌려가서 극장판을 시청하게 됐는데요. 저의 첫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를 계기로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요. 극장판 유입층들이 분명히 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결투가 끝난 후 장면은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뭉클함을 느꼈고요. 기멸의 칼날을 모두 정주행한 후에는 오열을 했습니다. 영주 랭고쿠 쿄주로는 주합회의와 무한열차 편이 끝일 정도로 적은 분량으로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랭고쿠에 빠질 정도로 정말 큰 임팩트를 준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도 기멸의 칼날 제작사가 유포테이블인 거 다 아시죠? 기멸의 칼날을 볼 때마다 만화가 좋은 제작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 첫 번째, 후유증이 남는 영화. 두 번째, 누구나 랭고쿠 아리를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유포테이블의 연출은 역시 끝내줍니다. 네 번째, 떠오르면 뭉클해지는 영화. 다섯 번째, 마음을 불태워라. 저는 랭고쿠 쿄주로의 첫 등장인 우마이, 이 부분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도시락을 몇 판을 치우면서 우마이! 우마이! 한 입 먹을 때마다 외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독님, 유포테이블 제작사, 합동 강화훈련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여러분, 2월에 개봉했던 기멸의 칼날 2년의 기적 합동 강화훈련 보셨나요? 네즈코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즈코, 태양 극복한 거 축하해. 네, 오늘은 5월 10일 랭고쿠 쿄주로의 생일을 맞아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 극장판을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보고 싶거나 리뷰했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